생명의 전화를 거쳐간 물론 상담원들도 많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자원봉사자님들도 계시죠. 네네네. 그렇죠. 네. 오래된 자원봉사자님들이 계시죠. 3기, 4기 하면은 30년 봉사하신, 아니야, 40년 봉사하신 거거든요. 네, 3기도 지금 몇 분 계시고, 4기도 몇 분 계시고. 그분도 그러면 평생 업처럼 이렇게 3, 40년을 하시는군요, 그죠? 그렇죠. 뭐 생명의 전화가 자기 삶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걸었다가 본인의 그 난감하고 어려운 걸 좀 상담을 통해서 내려놓으시고 그 후에 또 이렇게 와서 봉사자가 되시고 이런 분도 계신가요? 아, 예, 몇 분 있어요. 몇 분. 예. 예, 몇 분 계십니다. 계셔서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10년 단위로 어떤 분이 뭐 10년 단위로 본인이 생각한 건 아닌데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전에 이분이 꽃다발을 보내신 분인데 이번에는 냉장고를 보내셨어요. 조금 냉장고를 보내시고 뭐 그런 고맙다. 그런 내담자도 계시고 그분이 같은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뭐 좀 인상에 남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는 대충 이제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또 보시는 분들 생각해서 상담을 할 때 제일 뭐 유의해야 될 점이나 뭐 그렇게 좀 있나요? 상담자들이 유의해야 될 점. 일단 자기 마음의 거울을 잘 씻고 들어와야 돼요. 자기를 잘 정리정돈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놀랍거나 그렇게 뭐 화가 나거나 하는 상태가 되지 않아야 되는 마음을 늘 만들려고 애를 써서 상담실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우리가 다 이제 한 사람이 인간이니까 저희들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하라는 어떤 모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 인본주의 상담학의 제일 기본이기도 한데 로저스 상담의 기본이기도 한데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자기 이렇게 판단을 갖고 있으면 잘 안 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존중합니까? 내가 강은이 할머니지만 강은이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기가 지가 잘못한 일을 하면 뭐라 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우리의 이상적인 상담원의 자세를 우리가 평생 24시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상담실에 들어오는 4시간 또는 5시간 동안은 그거를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수용하고 무비판적으로 존중하고 요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청과 공감의 그 자세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청과 공감만 하다 보면 또 이게 뭐라고 할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경우에는 내담자를 위해서 전화 오신 분을 위해서 정확한 어떤 지침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내려줘야 된다. 그것에 대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무조건 긍정적 존중만 하라고 그것만 해도 경청과 공감만 해도 상담이 100% 다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마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를 향해서 나가기 위한. 저는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희 넷째 형님이 자살을 하셨는데 이제 늘 술이 좀 취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그걸 이제 들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난 딱 2분을 안 남기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게 본인과 관계없는 일에 가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남의 얘기 그게 아마 상식적으로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워낙 코너에 몰려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걸 다 받아주신다는 게 보통 대단하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자 이야기하는 거죠. 당장 집에 가서도 하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우니까. 맞아요, 선생님. 생명의 전화가 지금 5교대로 돌아가고 있죠. 1교대가 8시에서 11시 반까지, 11시 반부터 3시까지, 3시부터 6시 반까지. 그래서 저도 상담을 또 다른 데서도 한번 해봤는데 시간이 짧아서 참 알차구나 하는 걸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제가 선생님을 잘 모르기는 한데 옆에서 보시면 굉장히 흥이 많으세요.
춤도 좀 잘 추시고 음악도 굉장히 조예가 많으시고 이러신데 이 지성에 약간 쉬어가는 코너로 선생님 요즘 최근에 이렇게 즐겨 듣고 계시는 뭐 이렇게 밴드나 노래나 이런 거 있거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최근에 잘 즐겨 듣는 거죠. 그렇게 하면 찾기가 쉽죠. 네네. 최근에 아니면은 하여튼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싫어하는 거 찾기가 조금 어렵고 다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그 누굽니까 그 뉴스공장 공장장 김어준 공장장이 소개해준 이희문이라고 하는 국악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이제 반해서 봤는데요. 봤더니 싱싱밴드라고 이미 프로젝트 밴드라서 이게 해체된 밴드인데 지금은 프리류든가 하는 무슨 재즈 밴드하고 같이 공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걸 이제 열심히 찾아서 듣는데 너무 좋아요. 그분하고 좀 닮으셨어요. 제가요? 그래서 저는 그 싱싱밴드의 그 음악도 기가 막히고요. 맞아요. 저는 제가 싫어하는 거 찾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저는 경기 민요를 싫어했습니다, 솔직히. 판소리는 좋아했어요. 판소리는 좋아했는데, 그리고 뭐 남도 민요는 또 듣기가 좋은데 이상하게 경기 민요는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복 이거 쭉 쓰셔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부르셔서 왜 저렇게 부르시나? 세상 재미없고 음악도 지루하고 그렇다 했는데 이분이 경기 민요를 하시는데 싱싱밴드가. 베이스 2개에 드럼 하나 가지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혀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NPR이라고 그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라고 있어요. 유명한 콘서트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무대인데 여기보다 좀 요만한 아마 그 서점 같은 데서 하는 콘서트예요. 뭐 아데이니 뭐니 뭐 세계 유명한 사람들 다 섰던 곳에 대한민국 사람은 처음으로 선 게 이희문 씨예요. 싱싱밴드. 그거 20분짜리인데 그걸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요. 그리고 범 내려온다 아세요? 스님 모르시죠? 범 내려온다. 모릅니다. 일일 일범 하느냐, 일일 일범 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수군가예요. 굉장히 하여튼 경쾌하더라고요. 그건 수군가고. 요즘 다들 다 아시겠다. 그 관광공사에서 홍보하는 거 1분짜리, 1분 30초짜리 부산, 서울, 안동 뭐 이렇게 한국관광공사가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날치 밴드하고 그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유명한 밴드가 많이 나가고 갑자기 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기 다 알아요. 아마 저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열심히 좀 듣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BTS도 좋아합니다. 스님 못 따라가시겠죠? BTS 안 좋아합니까? BTS도 저는 뭐 어떤 그룹이다 하는 것만 알지 노래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시군. 다이너마이트. 음악 좋아해요. 저는 음악 좋아하고 안 듣는 음악이 없을 정도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어쨌든 김건모 이후로 딱 섰습니다. 쫙 비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건모 멋있죠. 선생님 그 음악에 대한 하여튼 편에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선생님 또 이렇게 굉장히 댄스도 잘 추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댄스는 잘 추지는 않고 좋아하는데 안 되고요. 그 싱싱밴드의 이희문 씨가 그 NPR 콘서트에서 춤추는 거 한번 보시면은요 엄청난 춤이 납니다. 그 그루브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제 딸이 춤을 좀 춰요.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저 이희문 선생 같이 추려면 어떻게 춰야 되냐 물어보니까 한참 이렇게 보더니 저거는 넘사벽이래요. 넘을 수 없는 그 수준의 춤이다. 저 그룹 장난 아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감히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선생님 방금 얘기를 이희문 씨 얘기하고 우리만 모르는 밴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같이 막 신나잖아요. 자, 그러면서 잠깐 어저께 내가 그 어느 문구에서 또 거기 하여튼 봤던 게 떠오르는데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데 일을 참 맛깔나고 재밌게 맛있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죠. 일도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혹시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어째 보면은 라이프라인도 굉장히 선생님하고 닮은
모습이지만 저는 이 탈핵 운동가로서의 모습 이게 선생님하고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선생님 언제쯤이었습니까? 아니 그 탈핵 네. 운동가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탈핵 운동하시는 분들이 놀래겠네. 네, 취소. 취소하세요. 진짜. 탈핵을 실천하려고 하는 시민. 시민. 네, 그렇죠. 참 시민. 네. 그 아시다시피 이 부산에 그 뭐였죠? 고리 1호기 네. 원전을 승인 연장을 하려고 사용 승인 연장 한다고 했을 때 부산 시민들이 거의 굉장히 잘 뭉쳤죠. 예, 그때 탈핵 시민 연대라고 하는 기구도 생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핵을 위한 그리스도인 연대라는 것도 네. 생기고, 그래서 밀양의 그 할머니들하고도 연대하고, 고리에서 뭐 인간 띠입기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했죠, 그거는. 네. 고리 1호기 연장은 우리가 멈췄는데, 그 다음에 또 4호기였나요? 그때 신고리 오리켜기 짓는 거는 네. 우리가 실패했죠, 그죠? 네. 저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그때 그 시위하던 모습입니다. 이거 아마 매주 했죠, 우리가 매주 아마 한 2년 했나? 참 멋있죠. 아무나 연두색 머리가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릴까 싶을 정도로. 네. 반해경화제네. 이거 이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네. 되죠. 이게 고리 원전에서 띠입기 하기 전에 십자가 행진했던 이건 그리스도인 연대에서 한 거네요. 탈핵 그리스도인 연대에서 했던 거고. 생명의 전화가 기독교 단체는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죠. 기독교 단체죠. 시작이. 시작이. 시작도 그렇고 지금도 정체감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이 있죠. 네. 그거를 우리가 가슴에 안고 하는 기독교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라고 하진 않죠. 네. 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생긴 시민단체 YMCA나 YWCA처럼 그렇게 해서 그 정신을 가지고 가고요. 그 이제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편성을 갖고 있는 기독교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협한 기독교 정신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한다고 할까, 아니면 좀 폭을 넓혔다고 할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40년의 선생님 제일 고비는 좀 언제쯤인지 고비였습니까? 40년에서 제일 고비를 저희들이 넘어온 것 같은데, 한 12년까지는 거의 보조금이 없었죠. 정부 보조금이 없이 이제 시민의 힘으로만 움직여 나왔기 때문에 그 한 12년 동안의 그 초창기 12년을 지내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상 어려움이 그 구성원들 간에 그 서로 블레이밍을 한다고 할까요? 좀 탓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생긴다든지 그런 12년간의 고충이 좀 있었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사무국이 제대로 잘 서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걸 세우는데 어려움이 초창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우고 나서는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기구가 다른 어떤 지역사회하고의 관계에서 너무 이제 관계망이 좀 적다 보니까 우리 기구 하나가 상담과 또는 자살 예방을 다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지내고 IMF를 맡게 됐으니까 그 IMF를 맞았을 때 그 부딪혀오는 많은 그 클라이언트들을 핸들링을 못해서 지역사회 복지관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움직여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넘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책무로 넘어가죠. 그 채택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뭐 정책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정책 제안해서 넘어가고 나니까 전문가주의로 국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고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 고비의 전문가주의와 우리 시민의 힘에 의한 생명의 전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나가느냐, 또 우리의 정체감을 이제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죠.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참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만든 기구가 법에 의해서 지금 설립되고 있는데 그 법에 설립된 기구의 그 구성원들이
지금은 한 6년쯤 지났기 때문에 영향이 좀 많이 생겨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영향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좀 했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이제 잘 지내왔고, 이제는 저희들 그래서 지금 평화운동으로서의 그 더 생활에 더 밀접한 운동을 하자라는 의미로 비폭력 평화운동, 폭력 요게 둥글게 만나요. 그렇죠. 예, 그거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 10년 전부터 지금 해오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한쪽에서 상담 교육의 한 영역을 다시 이제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둥글게 만나는 이름은 저희들이 찾아낸 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나지 않고 네. 우리가 서로 그 협력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잘못이 있거나 뭐 있었을 때 자기를 어떻게 열어 보이고 지역사회하고 그 함께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죠. 선생님 앞에서는 거진 개인사가 없으실 정도로 뭐가 앞에 굵직굵직 하시기도 하고 또 워낙에 일을 좀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으셨을 때다 이런 생각도 잠깐 좀 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배터리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약간 처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생님은 스스로 케어하고 또 충전을 하고 뭐 그런 놀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놀이는 제가 춤도 좋아한다고 네.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시면서 저기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해보면 네. 저는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네. 느껴져요. 일을 좋아했어요. 일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워커홀릭이라는 말은 계속 좋은 말은 아닌데 그 말에 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알코올릭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술을 좋아할 때 청탁을 가리지 않고 좋아한다면서요. 그것처럼 저는 일 중독인데 뭐 크고 중요한 일, 뭐 아주 뭐 대단한 어떤 지위에 있는 일 이런 일이나 아니면 아주 작은 일이나 오늘 일어나서 뭐 해야 될 그 뭐 기획을 짠다든지 뭐 문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 작은 일까지도 전 다 좋더라고요. 다 좋기 때문에 즐겁게 일을 했다는 생각이라서 뭐 놀았나? 뭐 하고 놀았나? 또 노는 것도 잘 노는 편인데 그죠? 그 이제 좀 인터뷰가 마무리로 가면서 저는 꼭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어쩌면은 뭐 중간중간에 나왔었을 이런 얘기이기도 한데 어떤 힘이 선생님을 이까지 이렇게 오게 했는지. 어떤 힘이? 예. 글쎄요, 어떤 힘일까? 저는 그 생명의 소나에 이렇게 일한 게 왜 이렇게 일했나 싶으면은 그 물어보면 내가 자원봉사라는 말에 이렇게 반해서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그게 마음에 와서 꽂혀서 이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좋아했나 하고 다시 한번 반추를 해보면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월급 받고 일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월급 받고 내가 그 돈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거를 그러니까 물질을 극복하는 영역이 자원봉사 영역이잖아요. 그게 저는 엄청난 정신이라는 걸 아마 이렇게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 빠진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빠져들어서 일을 해서 생명의 전화가 지금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을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이유가 후배들이 그래요. 그거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려운데 그걸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좋다는 걸 아는 거죠. 감지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집단 상담 가면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열어서 집단에 내보여주기도 하고 집단으로부터 그 성찰을, 지혜를 얻어 들여오기도 하는데 제가 집단에 갔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가 참 진지한 사람이라서 참 재미없는 사람이다. 나는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토로했어요. 저의 문제인 것처럼. 그때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더라고 저보고 너 진지한 것만이 아니고 너 참 아기자기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기자기하다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 너 정말 오 선생 참 아기자기해.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 아기자기한 면도 저 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 깨침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하니까 그 힘으로 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몰랐던 자기 자신을 또 깨달아 알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그게 재밌어서 오지 않았나 싶고, 그 40년 전에 내가 얼마나 그 나이가 어리고 치기 어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질 않거든요. 제 40년 전의 모습이. 20대 막 중반. 떠오르질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언제나 오늘에 사니까 그게 잘 떠오르지 않고요. 이번에 이제 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40년 전에 제가 썼던 글들이 있어요. 부산일보에 요만한 뭐 칼럼 같은 거 쓰잖아요. 읽어보니까 잘 썼더라고요. 20대 중반 치고는 잘 쓴 거예요. 그런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지금보다 낫네 이런 생각 있잖아요. 20대 초반, 중반이나 후반인데 지금보다 낫네, 내가 이렇게 괜찮은 글을 썼구나 이런 게 있던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남의 글을 좀 그게 뺏겨서 쓴 건지 내 의견으로 쓴 건지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또 이 자리에 왔네. 그러니까 지나간 나는 또 내가 아닌가 봐요. 네, 낯설게 느껴지고. 저는 뭐 생명의 전화가 그 전화 상담실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주고받는 대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화 속에서 일을 하면서 늘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목마른 게 우리 요 대화만이 아닌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는 그런 영역에는 생명의 전화는 발언을 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 좀 목마름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복지관도 하고 또 이렇게 반액 탈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연대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둥글게 만나요나 또는 폭력에 대항해서 하는 어떤 회복적 서클 운동, 회복적 활동, 이 회복하는 활동들에 관심을 갖고 이제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거를 통해서 그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면 개인이 하나가 건강해지는 것보다 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좀 우리 국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만큼 좋아지는 일이 많이 목도됐으면 좋겠고, 그럴 때도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 스님 하시는 일도 좋습니다. 저야 뭐 혼자 놀고 있는 건데. 저도 그 옥숙 원장님 또 관장님, 협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여러 또 인터뷰를 하시는 과정도 사실은 있었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좀 약간 일대기 같은 걸 쭉 좀 정리하는 이런 의미에서 더 이 인터뷰 사람 두서 간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우리 뭐 누구에게라도 좀 혹시 인사할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무슨 인사를 할까요? 뭐 저 일한다고 쫓아다닌다고 그 잘 보살피지 못한 우리 90 넘으신 우리 어머니, 이제 5살 갓 넘은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들, 우리 오간의 마을이 재밌어요. 오간의 마을이 우리 형제들, 형제 자매들 다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전화 식구들하고 사회복지계에 계신 분들 다 같이 어려운 시기, 팬데믹이 나쁜 게 팬데믹이 아니고 좋은 게 팬데믹 되도록 또 상가연애 또 기대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운 잃지 않고요. 좋은 기운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이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등을 보고 이렇게 가셨듯이 또 선생님 등 보고 가는 후배들이 아마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등 뒤에 저도 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연 식구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오은숙 선생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굉장히 저는 좋고 따뜻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가 이 말로 통해서 어떻게 전달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아마도 사람 부서간을 기획하는 기획 의도하고 제일 좀 맞지 않나. 그 한 역사, 한 우주, 그 뒤에 라이프라인의 역사, 복지관의 역사, 복지사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쭉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2주 후에 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 3, 40년 정도는 더 네. 현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실 것 같고 네. 그 미국 사회가 저렇게 엉망인 것 같아도 은퇴한 부부들 정도가 한 1% 정도가 미국 GDP에 이 봉사자금으로 촘촘히 깔려 있다네요. 그래서 그게 그 사회의 신뢰를 이렇게 탁 버텨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사회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나서 인종차별을 하고 뭐 국제적인 깡패짓은 다 하고 그런데도 그 1% 정도의 그 GDP를 가지고 이름 없는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 촘촘한 망들이 그 사회에 대한 신뢰와 그거를 유지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오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또 이마이라도 버텨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어서 제가 참 좋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가연 식구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좋아요와 구독을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승비에 만나요. 예, 행복하세요. 네.